그다음에 이제 왕위 계승은 여기서 지금 이제 반란에 의해서 됐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사에서 그것을 반란이라고 굳이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긍정으로 출발해서 긍정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의 잘못된 점만을 부각시키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고, 근데 가능한 한 좋은 점이 6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나라의 정당성, 자기네 나라의 문화 우월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상이지, 부족한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식민지 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역사에서 좋은 점, 위대한 고대사가 있는데 그 위대한 고대사를 믿지도 않고 그 사람은 공부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왜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좋은 건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왕의 계승 방법은 고조선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환국, 단국, 고조선을 찾아봤더니 이런 체계에 의해서 왕이 계승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왕이 계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태자가 되겠죠. 그죠? 조선시대 때로 얘기하면 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가 체제에 의해서, 이 오가는 시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가 체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시족으로서의 오가가 있는 겁니다. 마우, 구저, 뭐 이렇게. 근데 또 하나는 그 시족에서 책임을 하나씩 맡았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맡은 족은 어떤 족이고, 그 다음에 왕의 출납을 맡은 건 또 어떤 족이고, 이것을 그 시족에서 그걸 나눠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조선이 망할 때까지 오가 체제는 아주 굳건하게 유지가 돼서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태자야 첫 번째 당연히, 그 다음에 오가 체제에 의해서 왕위 계승 문제가 논의되고 거기서 오가에서 직접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부단군에 의해서 우현왕이, 그러니까 고현왕, 아까 좀 전에 나왔었죠. 고등이 우현왕이 되길 원해서 우현왕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 부단군이 바로 또 당군이 되잖아요. 색부로 당군이 되는데 그 손자가, 그래서 부단군 체계가 당군으로 진급, 진급이라고 표현 뭐하지만 옥립을 받아서 한 단계 올라가는 단군 체제로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후 쪽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후도 뭐 부단군 체제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제후에서 나올 때. 또 하나는 전혀 뜻밖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반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이 병권을 장악을 하고 손자한테 우현왕 자리를 자기가 우현왕이 된 것을 물려줘서 다시 당군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죠. 이건 결국 반란인데 그걸 반란으로 볼 것이냐, 그거는 역사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를 내렸다고 여기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이게 왕의 말을 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황후태자의 말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은 제일 높은 거죠. 이게 조라고 얘기를 하고, 황후태자의 말은 영이라고. 조칙을 내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조칙을 내려서 당군으로 즉위하는데 한 역할을 했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조입니다. 근데 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걸 얘기하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서로 발표하는 것을 조령이라고 얘기하고, 이 조를 문서로 발표하는 걸 조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 조, 영, 유, 세서, 교, 책명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다 같은 조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본래 고의 뜻으로 신분적 구분이 없이 위아래가 통용됐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조를 내렸다. 조에 의해서, 조령에 의해서, 조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이제 22세 그 우여곡절을 겪고 색불로 단군 체제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2원년, 색불로당군 제2원년입니다. 병신년에 정월에 색불로당군께서 마침내 녹산에서 즉위하셨다. 이곳이 바로 백악산 아사달이다. 3월에 조칙을 내, 여기도 조칙이 나오죠. 조칙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자에 아사달, 여기 아사달은 수도입니다. 사람을 보내 옥책과 국부를 지미에게 전하여 제의를 선양하였다. 이 아사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밝은 땅, 태양이 떠서 밝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수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명으로서도 역할을 하지만 수도라는 것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로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서울을 그냥 수도라고 얘기도 하고 서울을 지명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면 아사달도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제, 여기 전제가 바로 여기 전제가 나옵니다. 전에 있었던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금을 얘기할 때 제라고도 얘기하고 군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15가지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는 또 제로 나옵니다. 전제, 전에 있었던 제, 그러니까 지금 왕권을 빼앗긴 소태당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태당군이 색불로당군에 의해서 왕권을 이제 뺏긴 거죠. 소태당군께서 아직 존호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해내의 산청과 백성의 명부가 이미 지미에게 돌아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색불로당군이. 그러니까 아직 소태당군이 내가 이제 즉위를 했잖아요. 즉위를 했습니다. 즉위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도 여기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태당군이. 그렇더라도 그래서 그 인정 안 해주고 있다는 게 아직 존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내의 산청과 백성의 명부가 이미 지명에 돌아왔다. 그렇지만 백성의 명부, 백성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적힌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해내의 산천, 그 다음에 이미 땅은 나한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이미 다 나한테 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예법은 나라의 법전에 합당하게 하여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 반드시 옛 전통을 잘 헤아려서 정성과 공정으로 지극히 하라. 이제 천재일을 맞이하여 먼저 가서 몸과 마음을 재개하며 천재 지낼 장소를 살펴 잘 청소하고 희생과 패벽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삼신께 보답토록 하라. 이 이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단군으로 즉위를 했는데 나한테 그 즉위를 했으면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군이 나한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전 단군이 바로 소태당군인데 이 양반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하늘한테 제사를 지내고 단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벌써 이미 정치체계를 다 갖춰놓고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반란은 있었고 지금도 반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에는 아주 평화로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나오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존호를 사용했다. 아직 존호를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존호가 뭐냐? 존호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존호는 뭐냐면 왕이 훌륭한 업적을 이룩할 경우, 왕이 통치를 잘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해갖고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을,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업적을 이룩한 경우, 신료들이, 밑에 이제 그 신하들이죠. 신료들이 왕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호칭인 존호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그 업적을 기려서 존호를 주는 거예요. 저 이름을 새로 하나를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밑에서 올리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존호입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소태당군이 인정 안 했다는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게 있습니다. 휴가 있고 호가 있고 시호가 있고 묘가 있는데 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자는 조선시대 때 왕을 부르는 호칭에는 관례를 행하면서 받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큰 관례라는 건 뭔지, 혼례도 관례고 그 다음에 즉위하는 것도 관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자예요. 그 다음에 희는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이름. 그 다음에 호는 자신이 스스로를 표시하기에 붙이거나 스승 또는 친구들이 붙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호는 많이 있잖아요. 호가 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기가 짓기도 하고 아니면 스승이 나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저는 그 이름을 줘서 하사하기도 하죠. 내려주기도 하고. 시호는 왕이 죽었을 때 그 일생을 평가하고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짓는 어째. 묘호하고 조금 달라요. 왕이 죽었을 때 이건 바로 하는 거고, 묘호는 그 묘에다 정상적으로 3년상 끝나고 나서 종묘에다 이렇게 올릴 때 그 이름을 다시 하는 걸 종묘. 요거는 조선시대 때의 기본 원칙을 제가 여기서 적어 놓은 거지만 결국은 고대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다음에 중화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명나라나 청나라나 이런 것, 그 나라들이 모두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디에서부터 있었다? 환국, 단국, 고조선 시대에 이미 체계화되고 완성이 돼 있었던 것이 중국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중국을 통해서 일부 받기도 하고 그대로 내려받기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휘는 도입니다. 이름이 도죠. 자는 원정. 존호는 아주 길어요. 긴데 이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영문, 영문, 예무, 인성, 명호, 대왕 이것부터 더 길어요. 실제는 훨씬 더 깁니다. 세종대왕이요. 시호는 장현, 장헌. 그다음에 묘호는 세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는 묘호입니다. 시호는 뭐라 그랬죠? 사망을 했을 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장헌. 세종대왕의 시호가 장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묘호가 이제 세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조금 이런 건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고대사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고조선 체계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1왕조, 2왕조, 3왕조 체제. 그러니까 이 세 번의 큰 변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체계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초대당군부터 21태, 아까 소태당군, 권한을 빼앗겼던 소태당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삼안에서 3조선 체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3조선. 예, 삼안에서 3조선 체계로 넘어가는 건데, 22대 색부르당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고등이라는 분 설명과 함께 색부르당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색부르당군부터 44대 물리당군까지.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44대 구물당군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부여라고 이제 칭하게 돼. 이름을 바꿉니다. 고조선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대부여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47대 고열과 단군 때 이제 완전히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여 체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군주는 당군왕검, 이제 처음 초대 당군입니다. 여기서 초대는 색불로 당군, 그 다음에 여기서 구물 당군부터 시작을 해서 고열과 당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기서 수도 서울은 송화강, 그 다음에 녹산, 백악산, 아사다리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장단경, 그 다음에 국호는 진안, 번안, 마안. 여기서 이제 이 체계에 의해서 삼안 체계에서 3조선이 되면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 됩니다. 북부여도 결국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대부여라고 이름을 칭하게 되는데,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체계가 이미 무너지고 그냥 그 조그만 나라까지 그냥 난립을 해서 많은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많은 나라로 쪼개질 때가 이제 그 부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여도 한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라도 한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고, 아주 제가 봤을 때 아마 수십 개 정도로 쪼개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형식적으로는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 있었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 삼안 체제에서는 진안에서 전체 주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색불로 당군부터 43대 물리당군까지 얘기할 때는 분권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부여 체계 44대가 넘어가면 완전히 병권이고 뭐고 완전히 분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안 체제나 삼조선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것을 이 삼왕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책과 국보를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 단군이죠. 단군 자리를, 먼저 단군이 있었던 자리를 우연한 왕이었던 고등이 그 권한을 뺏어서 자식한테 또 우연한 자리를 물려주잖아요. 근데 우연한 그 색불로 단군이 강제적으로 통치를,
그 권한을,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그 왕조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릴 때 강제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정받기 위한 거가 이제 옥책과 국보였는데 여기서 옥책과 국보를 넘겨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옥책과 국보가 뭐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국전. 이 국전이 뭐냐면 법이 적혀져 있는 내용.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명부, 명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 관인을 찍어야 되는 그 왕이 찍는 그것을 옥세라고 하는데 그 옥세를 이런 것들이 옥책 국보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적은 책이 환단공입니다. 삼화천의 사기 그것보다 훨씬 이전 이야기들이 다 있어. 근데 그걸 모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응되는 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응되는 책이 현재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 거를 구체적으로 왕 하나하나를 열거를 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거기 등장인물들까지 열거를 하면서 역사를 다룬 책은 환단고기가 유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책은 있지만 어쨌든 환단고기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려면 문제가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응되는 책. 이거하고 뭐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하는 책이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이제 고조선 정도 단국의 그 후반기 정도서부터는 중국 거하고 연관을 시키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본문이 너무 빡빡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출발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임금, 색부로당군 얘기하는 겁니다. 왕조의 체계를 확 바꾼 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색부로당군에 대해서. 이때 임금께서 7일을 택해 재개하시고 향과 충문을 여원흥에게 내려주시며 16일 이른 아침에 여원흥이 삼안의 대백두산이라고 나왔습니다. 대백두산 천단에서 제사를 봉양하게 하고 임금께서는 몸소 백악산 아사달에서 제사를 지내셨다. 백두산 서고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고문 이 내용이 한번 살펴보세요. 소자 단군 색불로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 백두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보내서 지낸 겁니다. 이 왕은 이 아사달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고 두 군데서 같이 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자 단군 색불로는 두 손 모아 머리를 조아려 절합니다. 천자의 수신이 백성에게 미침은 반드시 공경스럽게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비롯됩니다. 황상께서, 그러니까 황상께서 여기서 황상은 단군 중에서도 아주 시조되는 단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상께서 삼신의 밝으신 천명을 받아 보은대덕으로 이미 삼안의 오만리 강토와 더불어 다 함께 홍익인간의 큰 뜻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하여 마한 여원흥을 보내 삼신일체 상제님의 제단에 제사를 올립니다. 이게 천제를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제를 지낸다는 것이 진정한 국통을 가지고 있는, 국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천제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단군만이 천제를 지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제님의 성신은 밝고 밝으시어 만유의 그 은혜를 베푸심이 빠트림이 없으십니다. 이에 심신을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칩니다. 강림하여 흠양하시고 말없이 도우시어 반드시 새로 보위에 오른 임금의 건국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얘기죠.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의 건국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한 거죠? 여원흥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번영하게 하여 우리 성제 시주단공께서 품으셨던 나를 비우고 만물을 살리는 그 이제 공화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공화존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극한 생각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니까 서고문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적어서 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악산 아사달에서는 제가 신하를 보내서 여원흥이라는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은 아사달에서 그러니까 대백두산에서는 신하를 보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천제를 지낸 거고 아사달에서는 임금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